반도체와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기회발전 특구 유치에 나섭니다. 도내 저발전 지역에도 특구 유치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충북에는 비상 상황 시 필요한 지하 벙커가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너무 노후됐기 때문인데 훈련 시에만 장비를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착공을 앞두고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국에 분산돼 있는 중원 유물도 확보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고온과 많은 비로 고온 대추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로 대추 축제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차 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한 충청북도가 이번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중심 기회발전 특구와 함께 도내 저발전 지역에도 특구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와 DB 하이텍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이 입주해 있는 2차 전지,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과 함께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와 K바이오스퀘어 조성이 예정된 바이오, 충청북도는 3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 특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괴산식품, 제천 자동차 부품, 보은 반도체 소재, 단양 관광 등 도내 저발전 지역에도 특구를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도내 시군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11개 시군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이제 잔양, 특히 저발전 지역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인세와 재산세, 상속세 등의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국비 지원 한도 폐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전국 비수도권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후보 도시의 근로자 정주 여건과 인력 확보 가능성, 특히 얼마나 많은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좀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충북에 어떤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 계획을 좀 하반기에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대 200만 평 규모로 면적 총량 내에서 복수 지정이 가능한 기회발전 특구는 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 공고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에도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 시에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는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장소지만 컴퓨터 한 대 보관할 수 없는 노후된 환경에 훈련 시에만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 한복판에 숲을로 가려진 군사시설. 건물 내부 길고 넓은 복도와 함께 14개의 실이 있는 이곳은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 시 충북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충무시설입니다. 이번 을지훈련 기간에도 군, 경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곳에서 훈련이 진행됐고 김영환 지사도 매일 시설을 찾아 보고받고 훈련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장과 벽면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결로가 심하고 이미 벽면 곳곳은 녹슬거나 파손돼 컴퓨터 하나 보관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때문에 매년 훈련 기간에만 잠시 업체로부터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는 사실상 훈련용 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화생방실은 누전 위험으로 아예 작동조차 안 되고 화상회의 장비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기계 장비나 컴퓨터 같은 거는 저희들이 원래 창조가 원칙이에요, 거기 안에. 근데 그 지금 노후화 때문에 거기서 창조를 못하는 거죠. 충북 충무시설의 경우 국방부가 1973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산의 안반을 깨고 만든 시설.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 도청 건물의 지하를 사용하고 있고 경북의 경우에는 집중호우와 자연재난 때에도 재난대책본부를 충무시설로 옮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감염병, 재난, 테러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 쪽에서 한 곳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그런 통신이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게 되었거든요. 충북에도 그동안 충무시설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충무시설은 규정에 따라 도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 가운데 도는 적합한 부지를 찾아 2026년까지 시설 전체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종합상황실과 같은 필수 3개 시설에 대한 우선 이전을 요청했지만 6억 5천만 원의 관련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에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해 괴산댐의 다목적 댐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송 군수는 용도 변경을 통해 괴산댐의 홍수 조절 기능을 추가하고 관리 주체를 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군수 대표로 추천받은 송 군수는 공동회장단에 선출됐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내년 6월 착공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 분산돼 있는 중원 유물 7만 2천여 점도 확보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각축을 벌이고 남한강 수역을 통해 수운이 발달했던 중원 지역.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녔지만 체계적인 역사문화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 지역에 국립박물관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당위성을 제가 전제로 해서 시민 호응운동을 벌여나갔던 거고.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 지자체가 힘을 합쳐 유치한 국립충주박물관이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내 14번째 국립박물관이자 중원문화 전문박물관의 건축과 전시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과 앞으로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소통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박물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충주 탄금공원 내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서는 국립충주박물관은 수장고와 전시실, 교육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주제 전시실은 삼국과 불교 문화, 남한강의 역사 문화 등 3개로 나눠 문화의 교차점인 중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중원의 유물들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4만 8천 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8천 점 등 총 7만 2천여 점이 국립충주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충청북도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충청북도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주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충주 지역 출토품들은 다 이쪽으로 와서 조사 연구 전시하게 될 겁니다. 중원 역사문화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국립충주박물관은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 농사짓기 참 힘든 날씨 탓에 보은 대추 생산량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민들은 병해충 방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작황이 조금 나아져 대추 축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표 농산물인 보은 대추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은군 수안면의 한 대추밭의 경우 올여름 낙과 피해로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농작물 재보험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최근 번지고 있는 대추 검은점과 대추의 과수 화상병으로 불리는 빗자루병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균성 농약을 살균제와 같이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효과는 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은 최선의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이 지난달 말 1,300여 곳의 대추 농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대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994톤으로 예측했습니다. 최대 풍작이었던 지난 2019년에 비해 62%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난달 착화와 수정을 거쳐야 할 시기에 이상 고온과 많은 비가 내려 생산량이 급감한 겁니다. 개화 시기였던 지난달 7일부터 12일간 600mm가 넘는 강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추는 비가 오고 그 햇빛을 못 보면 이게 달린 것도 어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낙과돼요. 하지만 최근 대추 생육에 적합한 평년 기온과 습도를 되찾고 있고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농민들은 대추 작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은군은 생산량이 줄기는 했지만 다음 달 열리는 대추 축제 물량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10월 6일 개막하는 청원생명축제를 앞두고 각종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간적으로 대형 텐트와 쉼터 공간을 2배 늘리고 농업 콘텐츠를 확대하며 음식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축제장 근처에 1000대 수용이 가능한 셔틀버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입장권을 5,000원 일반권 한 가지로 통일합니다. 아울러 화장실 위생 등 청결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한 요즘 바깥 활동 고민 많으실 텐데요. 모처럼 준비된 전시회가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현대미술전과 기업의 후원을 통한 도예전 등 2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미술관 로비. 고대 바빌론의 수호신인 사자상이 사람 조형물 위에 올라가 있고 이집트 바벨탑 모양의 계단식 구조물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다문화 다민족화된 사회 현상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어느 곳이든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온 듯 아치 사이로 형형색색의 빛과 그림자가 가득한 통로에서 관람객들은 무한한 상상력과 함께 또 다른 시공간의 공존을 느끼게 됩니다. 청주 시립미술관 현대미술전 건축미술이 되다. 15명의 건축가와 조형예술가들이 건축 요소와 미술이 융합된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건축과 미술이 어떤 교차점이랄까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오셔서 건축 공간을 이렇게 거니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순수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을 거니면서 또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청자나 백자와는 또 다른 매력의 분청토에 새겨진 나비. 장자의 제물론에 등장하는 호접지몽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흑백 대비로 표현해 은은한 품격을 보여줍니다. 도자에서 가장 만들기 까다롭다는 사각탑. 조선시대 종묘제례 때 곡식을 담았던 제기로 유기로 만들어진 유물을 도자기 형태로 그대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전통 사기장 명장 1호인 이용강 작가의 도예전 도자의 멋과 향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우리나라 다기와 제기를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기업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간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작품보다도 콜라보해서 다양한 작품을 또 벽에는 그림을 건다든지 또 여기에 약간 상 같은 걸 놓으면 또 뭐 오브제 작품들도 가능하고 좀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주 시립미술관의 건축 미술이 되다는 11월 31일까지, 이용강 작가의 도예전은 8월 31일까지 청주 키파운드리에서 진행됩니다. CJTV 김세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회가 오늘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인 범죄이며 이를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경용 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장은 오염수 무단 투기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50곳에 350만 원 상당의 고효율 냉난방기가 설치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될 15곳은 창호 교체 등 1,500만 원 상당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주시가 유구 농가를 대상으로 유구 품질 고급화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사료값 상승과 도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구 농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장려금은 농가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등급은 한 마리에 10만 원, 2등급은 5만 원씩 차등 지급됩니다.
국제 로타리 충북지구가 아프리카 분쟁 국가인 남수단 지역에 교육용 컴퓨터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희망 나눔 선물 나누기는 관공서 컴퓨터 교체 시기에 나온 중고 컴퓨터를 새 것처럼 깨끗하게 수리한 것으로 모두 120대가 천주교 수원 교구를 통해 남수단 지역의 교육용 컴퓨터로 보급됩니다. 국제 로타리 충북지구는 이번 컴퓨터 남수단 기부 사업에 충북 78개 클럽 3,300명의 회원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립대가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설립을 시행합니다. 충북 도립대는 JNC 머트리얼즈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5학년도 2차 전지 계약학과 설립을 위한 학사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립대는 향후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 학과 설립도 준비 중입니다. 충북 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북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조 1천억 원, 한 달 새 1,100억 원 늘면서 지난 5월 300억 원 증가한 이후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거래 수요가 늘면서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청주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4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4개 구별로는 상당구와 흥덕구가 0.09%씩 오른 반면 그동안 오름폭이 컸던 청원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 원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등 본격적인 상승기로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천경찰서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헤어진 연인 B씨의 가게 겸 집을 무단 침입해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자 B씨 멱살을 잡는 등 무단 침입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폭행에 대한 양측 진술이 달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 상황에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는 충북의 지하 벙커가 무용지물이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유사시에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시 대비가 돼 있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2026년이나 되어서야 시설을 새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민 안전을 계속 운에 맡겨야 하는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CJB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